이번 중간고사 망한 학생 혹은 학부모님들, 이번 시험에서 이런 점수, 이런 등급 받아올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학원도 안 빠지고 나름 공부했는데 망했다면 당황스러움은 당연하고 아마 몇몇 분들은 억장이 무너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탓을 무작정 학생의 노력으로 돌리진 말아주세요. 학원을 결석 없이 다니고 숙제도 전부 다 해갔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자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를 진단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그 학원이 틀린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단 한 번의 시험으로 학원을 판단하는 것이 성급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기들의 성적이 이렇게 망할지 학원조차 모르고 있었다면 20년차 학원 생활을 하고 12년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그 학원은 당장 그만두는 것이 맞습니다. 학생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다면 정확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줄 수가 없고, 학생 입장에서는 방법을 모르면 노력 자체가 힘들어요. 학생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제대로 알리지 못한 학원에 기말고사까지 맡기고 기적을 바라실 건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말고사 역전을 위해 학생의 확실한 성적 향상을 만드는 학원의 3가지 조건을 현직 학원장 이름과 양심을 걸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적어두셨다가 학원 상담 갈 때 활용하세요. 성적을 올리는 3가지 조건 얘기하기 전에 기본기부터 체크해 볼게요.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건데 기본도 안 된 동네 학원들이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 출석 결석 소통이 학부모님과 이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 수업 관련된 피드백이 매번 오면 좋고 아니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 돼. 세 번째, 시험 기간에는 학생의 수준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파악하고 있고 학부모님께 꼭 알려줘야 돼요. 이 3가지 지금 써두시고 이건 상담 가기 전에 그냥 전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안 하는 학원이 어딨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학원이라는 게 정형화된 룰이 없는 집단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본이 안 된 분들이 맘대로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20대 때 처음 학원을 오픈했을 때는 강사가 강의만 잘하면 됐지라는 마음에 수업 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연차가 쌓이면서 얘 성적을 진짜 진심으로 올리고 싶어. 그럴 때마다 기본적인 것들부터 체크를 하게 되더라고요. 출결했는지, 수업 들을 땐 어땠고 숙제는 해왔는지, 시험 기간에는 심지어 학부모님들이 궁금하기 전에 강사가 먼저 진단을 하고 있게 돼요. 얘가 이번 시험 잘 볼까? 잘 보려면 뭐가 지금 부족한데?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을 잘 지키는 학원이 성적을 더 잘 올리고요. 강사가 아무리 유명해도 기본을 잘 못 지킨다고 느끼신다면 그 학원은 보내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학원 방문 상담 갔을 때 꼭 확인해야 될 첫 번째, 이거는 우리 학원 운영 노하우라 정말 알리고 싶지 않은데요. 바로 백지 개념 테스트 혹은 개념 테스트가 정말 타이트해야 돼요. 수학에서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막연하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나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계세요. 개념을 완벽히 이해했는데 그게 된 거 아닌가요? 그거는 딱 중학교 수준, 중학교 때까지예요. 중학교 때는 몇 달 동안 배우는 개념이 몇 개가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개념을 써먹는 것도 문제집만 많이 풀면 그냥 적용하는 게 보여. 심지어 개념을 제대로 몰라도 문제집만 많이 풀다 보면 개념이 습득이 돼. 그래서 센스 있는 중학생 애기들이 개념 테스트 하는 거 귀찮아하는 거야. 그냥 문제집만 많이 풀면 개념이 저절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렇게 공부하던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고1, 고2 지나갈수록 수학이 개 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백지 개념 테스트나 개념 테스트를 빡세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명확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교재를 가져왔어요. 이 교재는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교재고, 이 교재 곧 있으면 나와요. 이거 진짜 출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 보시면 처음 만든 교재라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면서 이 해설 QR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죠. 나도 모르게 그만 교재를 좀 자랑해 버렸네요. 자, 보세요. 학부모님들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는 이 개념, 이만큼 개념 양에 한 요 정도만 알아도 아마 시험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뭐 2차 방정식 단원이면 인수분해 할 줄 알든 아니면 근해 공식 쓸 줄 알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개념들 많잖아요. 이 분량이 고등학교 때는 대단원 하나에 있는 전체 개념이야.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한 2달 정도의 학기 중 시간이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대략 한 달 조금 넘게 걸려가지고 배우는 분량이 이 정도 전체 개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자세히 쓰지도 않았어. 간단하게 다 정리해놨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시험 범위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 이상 나와요. 요 한 단원과 대단원 하나의 절반쯤 나오든 아니면 많이 나오는 학교는 이 대단원 하나, 그 다음 또 다른 대단원 하나, 요 2배 정도가 시험 범위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어떤 단원 내용이고 어떤 개념을 써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많은 개념을 그냥 이해만 하고 이걸 넣어도 그냥 이걸 뭐 까먹고 있어. 이해는 됐어. 문제보다 어쩔 땐 떠올라. 근데 어쩔 땐 우연히 또 안 떠올라.
몰라. 이런 상태로 1등급이 될까요? 어떤 문제는 개념이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밑에서 또 다른 개념이 또 나오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내야 하는데 개념을 이해만 하고 테스트를 안 한다? 그건 원래 천재들을 위한 공부법이에요. 일반적인 보통 학생들은 개념을 빡세게 테스트해야 돼. 나는 이거 백지 놓고 테스트 시켜요. 자, 이거 받으면은 바로 개념 졸라 열심히 쓰면 돼. 이거 지금 주작 하나도 없이 오늘 다 테스트한 거지, 그치? 보면은 적분 전체 다 쓰라고 했는데 보면은 보이나요? 일단 순서대로 하진이 요거 여기 정의, 적분법, 활용. 특히나 보면 여기 실전 개념, 평행이동 개념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 넓이 공식도 있고, 넓이는 높이 차 있고, 또 그 다음 누구지? 그 다음엔 예지도. 정의, 적분법, 활용. 카테고리 다 거기다 실전 개념 다 추가돼 있고, 원함수의 높이 차는 도함수의 넓이, 이 어려운 개념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있고, 여자애들 것만 있지? 하연이 똑같고, 남자애들 거 볼까? 준우 거 있네. 준우. 글씨는 잘 썼네. 정의, 적분법, 활용. 똑같이 들어가고, 정민이 거, 정의, 적분법, 활용. 이게 대단원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머릿속 체계만 잘 잡아주면. 그리고 이거 종유, 정의, 적분법, 활용. 물론 미흡한 애들도 있어. 누군지 이름을 안 썼네. 이거 누구지? 이거 승진 같은데? 이거 정진이도 정의, 적분법, 활용. 자, 결론적으로 꼭 써놓으시고 학원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는 걸 넘어서 정말 집요하게 확인하고 테스트해서 암기 수준이 될 정도로 개념을 잘 장착시켜주는 학원일수록 좋은 학원이에요. 상담 간 학원의 개념에 대한 노하우를 꼭 확인하세요. 학원 상담 가면 꼭 확인해야 될 두 번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오답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서도 오답에 대한 노하우라고 얘기한 이유가 오답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답 노트가 정말 자세하고 정말 예쁘고 화려하면 안 돼요. 오답 노트를 아예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오답 노트 자체가 되게 간결하고 가용성이 있어야 돼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자, 이것만 따지면 돼요. 그 상담관 학원에서 오답을 해주는 체계를 딱 봤는데, 이 시스템대로 오답을 하면은 이게 시험 볼 때 떠오를 것 같아. 그러면 합격인 거예요. 필연적으로 떠오르니까. 근데 오답을 정말 예쁘고 잘 해놓긴 했는데,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보면 이게 떠오를까? 이거 우연히는 떠오를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들면 잘못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오답 노트는 틀린 문제를 다시 거기다 쓰든지 아니면 스크랩을 해가지고 막 풀이를 자세하게 쓰잖아. 그게 보통 우연에 기대는 학생들이 하는 작업이야. 내가 현장 강의나 온라인 클래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개념이 한 가지 있어. 작업, 기억, 용량이라는 건데, 우리의 뇌는 어떤 작업을 할 때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어. 일반적인 오답 노트에 문제 쓰고 풀이 쓰고 하는 작업들이 처음에 한두 문제 했을 땐 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쌓아버릇하면 이 문제가 조금만 쌓이고 노트가 조금만 두꺼워져도 작업 기억 용량을 금방 초과해버려. 그리고서 오답 노트를 되게 열심히 썼으니까 시험 볼 때는 이게 떠오를 거야 라는 우연에 또 기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너희가 오답 노트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뇌의 용량을 인정하고 너희가 틀렸던 문제의 그 부분을 어떻게든 간결하고 집약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노트에 넣어야 된다는 점이야. 그럼 노트를 받기 전에 이 작성법을 꼭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작성법은 내가 백날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보여주는 게 더 낫거든. 근데 또 문제만 풀면 영상 보다가 나가는 애들이 있어. 인생 바꿀 기회 놓치지 말고 이거 끝까지 참고 봐봐. 정말 쉬운 예제로 그러면서도 너희한테 와닿게 다 보여줄게. 자, 이거는 내가 온라인 클래스에서 쓰는 기출 교재야. 자, 너희가 틀린 거 풀이를 봤더니 얘는 정말 간단했던 거야. 얘 있지? 이거를 뭐 하면 될까? 통분을 했더니 D-A에서 D-A 대신 이거를 대입하면 됐고, AB 대신에 이거를 대입했더니 그냥 답이 나왔던 거야. 허탈하지, 그치? 그래서 실제 선생님 수강생이 써놓은 필연성 체계 노트를 받았어, 사진으로. 그래서 자, 요걸 한번 보여줄게. 아까 같이 분수가 나왔는데 통분하면 문제가 풀렸지. 이 연산이랑 습관 파트 있거든? 여기에다가 하나씩 쓰는 거야, 항목을. 내가 잘못했던 부분 이렇게 하나씩 쓰는데, 분수가 나오지? 그럼 분수가 나왔을 때 해야 되는 행동 양식을 한꺼번에 다 쓰는 게 제일 좋겠지. 이거 같은 경우는 통분을 못했구나. 통분이랑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 세트로 찢기도 있지. 이 두 가지가 다 되면은 분수가 나왔을 때 걱정이 없겠지. 그래서 이제 단서를 이렇게 주는 거야. 여기서 분수란 단서를 주고 여기를 가리고, 여기를 니네가 손으로 가리고선 혼자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칸을 이렇게 나눠 놓은 거거든, 네 칸으로. 선생님, 그럼 여기 칸은 뭔가요? 여기는 예제를 쓰는 칸이야. 이렇게 봤는데 이해가 안 가면 예제를 쓰는 건데, 이건 내가 좀 이따 알려줄게. 분수가 나왔을 때 우연히 통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를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필연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체화시키는 이 노트, 이 과정이 필연성 체계화인 거야. 자, 파트가 4개가 있어. 선생님 보통 4개나 아니면 5개를 쓰게 하는데, 첫 번째는 연산,
연산 습관. 그 다음 두 번째가 지금 그래프 파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수 세는 거 노가다 파트 있고, 그 다음에 도형 쪽 파트 있고, 마지막으로 특이성 모으라고 특이성 파트까지 해서 나는 5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는 편이거든. 근데 이 파트는 니네 나름대로 해도 상관없어. 선생님을 꼭 따라할 필요는 없어. 이거 잠깐 한번 볼까 그러면? 원래 우리 고등 과정에서는 얘 무슨 법칙 쓰면 돼? 사인 법칙 쓰면 되게 쉽게 풀려. 근데 이제 중학생이라 가정하고 중학생 입장에서 문제를 풀면 이 105도를 봤어. 105도를 보면 얘가 약간 특별한 각이거든. 얘를 특별한 각을 보면 사실 이렇게 내리 꽂아줘야 돼, 수선을. 그럼 각도가 보여. 자, 여기가 몇 도일까? 30도랑 직각 안에 몇 도 있어? 60도 있지? 60도 있고, 그럼 여기 몇 도야? 45도. 그치? 105도는 60 더하기 45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여기도 당연히 그럼 몇 도겠어? 45도겠지, 지금? 삼각비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대2란 말이야. 1대2대 루트 3. 인정하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 길이는 몇일까? 6이지, 6. 1대2니까. 그럼 여기는 이게 지금 1대 루트 3이니까 얘한테다가 루트 3 곱하면 얘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6 루트 3인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몇이야? 1대1이니까 여기는 6이지? 그리고 여기는 몇이야? 45도 직각삼각형이 1대1대 루트 2지? 얘는 뭐다? 6 루트 2다. 결론은 이거의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72가 되는 건데 너무 쉽지, 그치? 자,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못 풀었다고 쳐봐. 못 푼 이유가 이 105도를 보고선 수선을 내리 꽂아가지고 나눴어야 돼. 60도, 45도. 근데 이 수선 내리 꽂는 게 안 떠오른 거잖아? 자, 이거를 필연성 체계화 노트에다 넣는 거지. 그래서 우리 수강생 지민이의 필연성 체계화 노트 도형 파트 쪽을 보니까 여기 써있어. 특수각이 나오면 수선을 내리 꽂는다라고 써있네, 지금. 필연성 체계해 놓은 게 이거잖아.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예제까지 하면 거의 확실해져.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뽑아서 여기다 이렇게 예제를 써. 나는 이런 식으로 쓰길 시키고, 예제는 최대한 간결하게 쓰도록 하거든. 굳이 그 문제 똑같이 쓸 필요 없어. 근데 그 문제는 간단한 문제지만 그걸 굳이 또 축소를 해보면 아까 포인트가 여기가 105도였잖아. 여기 길이가 12였는데 얘를 그냥 2라고 써. 이래도 상관없어. 이런 다음에 얘가 뭐냐 물음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런 다음에 꼭 가릴 수 있게 우리는 이쪽으로 안 보이나? 이쪽에다가 정답을 써주는 게 좋아. 왜냐면 여기를 가리고서 혼자 또 풀 수 있게. 그래가지고 칸이 4칸으로 난 지정을 해놓은 거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가리고서 이제 해설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아까 얘를 내리 꽂았지, 특수둔가. 그래서 여기 60, 45 이렇게 쪼갰던 거지. 여기가 2,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루트 3,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1, 그럼 여기는 루트 2구나. 정답은 2.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해서 이제 혼자 할 때 이렇게 가리고선 테스트 한번 하고, 예제들이 있네. 예제들도 풀어봐야지. 이렇게 가리고선 테스트를 하는 거야. 여기를 이제 손바닥으로 가려놓고선 다른 종이에다 문제를 푸는 거야.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 에이, 뭐야 이게 별거 아니잖아 할 수 있는데 막상 해봐. 가성비 개쩔어 진짜. 자, 학원 상담 가서 꼭 확인해야 될 세 번째, 우리 애기들이 다니는 학교에 그 학교 맞춤형 실전 연습을 시키는지,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확인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 4주 전이 되면 첫 번째로 학교 교과서를 새 걸로 타이핑해서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차에는 학교 교과서에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또 줘요. 그것도 변형 문제 2세트. 그리고 그 다음 주차에는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물이 있다면 그 프린트물을 다시 타이핑해서 주고요. 당연히 그 프린트물에 대한 변형 문제도 줍니다. 만약 프린트가 없다면 그 전년도 학교 기출문제를 또 타이핑해서 주고요. 그 전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 또한 줍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특색이 담긴 모든 자료와 변형 문제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가 20년 가까이 학원생활 해보니까 문제지만 풀려도 상위권을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최소 이 정도는 해줘야 무조건 성적이 올라가요. 그리고 저는 이 노하우대로 오프라인 학원도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 학원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원도 학교별 맞춤형 자료 전부 가능해요. 저희가 온라인 학원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학생별로 출석 시간도 정하고요. 그리고 그때 안 들어오면 전화까지 합니다. 학생 전화 연락이 안 되면 바로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고요. 저희는 소통을 통해서 학교 교과서 타이핑 원하면 주고요. 학교 교과서의 변형 문제 요청하면 줍니다. 그렇게 전화 연락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노력하니까 좋은 결과 나오더라고요.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제가 영상을 처음 찍어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제 영상들은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나 뭐 문제집 이거에 대한 광고라고 해야 되나? 깨알 홍보? 이런 것들 좀 포함하고 있어요. 영상에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도 제가 잘 지키면서 학생들 가르치고 학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주변에서 이 성적을 무조건 올리는 이 원칙들을 지키는 학원들이 없다면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원도 꼭 고려를 해주세요. 저희는 100% 성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 유료 온라인 학원은 학생과 학부모님을 넘어서 심지어 많은 학원 선생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제 강의를 수강해 주시거든요.
그만큼 검증받은 강의와 학원 시스템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며칠 전에 학원에서 학생이랑 우연히 대화하다가 그 학생의 아버지가 나랑 동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학원 생활을 해왔고 저는 초중등보단 고등이랑 재수생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학생들과 나이 차가 얼마 안 났거든요. 그리고 나는 내가 최근까지도 젊은 선생님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는 이 날이 올 줄은 알았지만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근데 더욱이 감회가 새로운 것이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제 와이프가 아기를 낳거든요. 학부모님과 제가 동갑이라는 사실과 제가 곧 있으면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 때문에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애틋하고 약간 자식으로 보게 되고 또 그러면서 애들 가르치는 거에 대한 책임감이 좀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저를 믿고 맡겨주셨을 부모님들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또 지금보다 미숙하게 학원을 운영했던 저의 20대, 30대 초반 원장 시절을 돌이켜보면서 진심을 담아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이 영상을 계기로 다음 시험에서는 꼭 역전을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험은 화이팅입니다.